자, 하여튼 울산 유진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추천 안 누르신 분도 한 번씩만 좀 나밍 부탁드리고. 하트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설명 가겠습니다. 하여튼 좀 이따 또 내 방은 몰려온다. 한번 두고 보자. 자, 하여튼 오늘은 요기 설명을 하고 다시 보기 바로 지우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자, 오늘 경기 중에 하여튼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 두 개를 고르라고 하면 요렇게입니다. 얘들은 확률이 좀 높아요. 제가 볼 때. 높아. 그리고 우리은행은 일반승이든 마인승이랑 확률이 좀 비슷한 것 같고,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 중에 괜찮은 거 고르라고 하면, 안전하게 가고 싶다. 그럼 우리 카드 승, KT 승, 그 다음에 우리은행 승, 우리은행도 지금 1.3이 넘습니까? 이렇게 세 개 가는 게 제일 무난해 보이고, 진짜 뭐 수십만원, 수백만원 넣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치면, 그냥 우리 카드를 일반승 가고, KT를 일반승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똥배다,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마인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버도 확률 높고요. 사실 얘들은 별 반 개씩 더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여튼 창원 LG 하는 꼬라지 보면, 요거 지금 뭐, 저도 요렇게 봅니다. 요렇게 봅니다. 그럼 확률이 좋은 거, 마인이랑 오버 중에 골라야 되면, 개인적으로 뭐, 마인승 오버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둘 다 괜찮아, 비슷한 것 같고,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마이너스 핸디승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 뭐 그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준점이 잘못됐죠. 163 105 점수가 들어가 있네. 그 정도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우선은 창원 LG가 원정에서 너무 삽질을 펼치는 거 하나 하고 그러니까 지금 창원 LG는 부산 KT한테 계속 밥입니다. 계속 밥인데 지금 이때까지는 그래도 창원 LG 쪽에서는 그 캐딜 아렌이라는 최고의 용병을 가지고 내는 성적이 많아요. 근데 지금 오늘 경기에서는 어쨌든 지금 화이트 가지고 지금 맞대결을 펼쳐야 된다는 점 때문에 이때까지 기준점만 보더라도 5.5면 그렇게 KT한테도 높은 점수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이게 더해 보인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화이트가 뭐 석점슛을 몰아쳐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조금은 있긴 하지만 그거뿐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거뿐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KT가 창원 LG를 잡을 확률이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뭐 누구나 다 예상 가능하겠지만 그리고 그 브랜든 브라운이라는 애는 골 밑에서의 수비도 가능한 애인데 외곽에서의 플레이도 가능한 애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가 나오더라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막을 가능성이 충분히 큰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막는데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내 애들끼리의 높이를 비교해보면 창원 LG랑 KT 당연히 KT 쪽이 높죠. 뭐 김영환도 있고 양홍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창원 LG는 뭐 주지훈 정도 뭐 나올 것 같아. 박정현 뭐 주지훈 뭐 이렇게 국내 센터도 나올 것 같은데 걔가 볼 때는 그냥 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높이도 KT가 낮고 창원 LG가 이길 수 있거나 핸디승을 한번 기록해볼 수 있는 기적적인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딱 요 정도 딱 석점슛이 터지는 가능성밖에 없는데 백투백인데다가 원정에서 창원 LG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터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터지라고 하면 이것도 좀 개인적으로는 무리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좀 무리라고 보고 그렇게 따지면 가야 된다면 당연히 KCC 제 같으면 KT 마인승 쪽으로 조금 더 붙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붙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카드랑 한국전력은 지금 전부 다 현대캐피탈한테 한 번씩 혼나고 오는 애들입니다. 지금 뭐 현대캐피탈이 주전 선수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세대 교체를 단행을 했고 그 다음에 세대 교체를 단행하면서 조금 안정감을 찾고 있는데 뭐 문성민이 돌아온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우현 말고도 지금 젊은 선수들이 자리를 좀 잡았죠. 뭐 김선호라든지 박경민이라든지 이런 리베로들이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좀 안정적인 이제 전력이라고 할까요? 이제 좀 고춧가루를 뿌릴 가능성이 큽니다. 중간에 뭐 10연패 가까이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뭐 그래도 현대캐피탈 확실히 뭐 최민호라는 뭐 국내 센터도 있고요. 뭐 문성민도 있고 허수봉도 있고 멤버 자체가 나쁜 팀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 어디까지 있으니까 현대캐피탈한테 진 거는 뭐 사실은 뭐 다 뭐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카드 같은 경우에는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앞서고 있다가 3대2로 뒤집혔고 반대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쪽 뭐 오히려 4세트에서 져버리고서 3대1로 져버릴 수 있는 거를 풀세트까지 끌고 갔는데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 풀세트로 계속 고전을 하다 보니까 박철우가 지치게 되니까 지금 뭐 러셀 혼자에게 거의 의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철우가 부진한 게 너무 큽니다. 한국전력은. 근데 애들이 나이도 많아. 신영석 뭐 솔직히 신영석은 뭐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뭐 활약을 못 펼쳐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신영석이라든지 지금 뭐 러셀도 사실 젊은 나이 아닙니다. 국내에 있는 용병치고는 나이 젊은 나이는 아니고 러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뭐 조근호 뭐 나머지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황동일 세터도 뭐 김강국 세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연이어서 펼쳐지는 두수가 조금 부담스러운 쪽은 한국전력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철우를 빼지 않는다면 제가 박철우가 뭐 오늘 터지거나 완전히 빼지 않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또 러셀 몰빵으로 가야 되는데 러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그렇게 몰빵에 익숙한 친구는 아닙니다. 국내에서 뭐 몰빵을 많이 한 거지 그렇게까지 뭐 몰빵 배구에 익숙한 건 아니고 갈수록 성공률이 좀 떨어지는 걸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경기에 삼성화재랑 경기를 했을 때 러셀이 공격 성공률이 한 60% 정도 됐어요. 60% 조금 안 됐습니다. 괜찮았죠. 근데 그거는 용병이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는 삼성화재이기 때문입니다. 삼성화재는 실제로 용병 데리고 왔는데 배구라는 스포츠가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뭐 이쩌저쩌저쩌 해가지고 자가격리 당하고 한 3주 쉬었다. 그러면 몸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뭐 배구는 혼자서 경기 못 하잖아요. 야구는 배트라도 휘두르고 투수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자가 격리 당하면 시골에 많이 갖다 놓습니다. 시골에 그 빌라 같은 데 많이 갖다 놓는데, 혼자서 공이라도 던지면 돼. 투수는 벽이라도 보고 공이라도 던지면 되는데, 배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점프도 해야 되고, 공도 때리는 타격이 있어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트랑 손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뭐 사실 뭐 용병이 들어온 거에 대한 효과는 그렇게 없는데, 그 팀한테 60%의 성공률, 국내 선수들만 이룬 팀들한테 공격 성공률 60%인 거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다고 보진 않습니다. 오늘 경기는 상대가 우리카드는 높이가 조금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카드가 잡을 확률이 크고 둘 중에 하나를 마엔 확률도 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언더랑 마엔 중에 고르라고 하면 저는 언더 고릅니다. 왜냐면 이거 풀세트를 뭐 당연히 두 개가 좀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카드가 마이너스 핸디까지 잡아버리면 사실은 주스를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187.5가 5세트를 가지 않으면 좀 나오기 힘든 스코어는 맞다. 그죠? 그렇게 본다고 치면 사실은 두 개가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럼 둘 중에 확률이 뭐가 더 높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핸디가 확률이 좀 더 높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언더다. 왜냐면, 한국전력이 오히려 잡아버릴 가능성도 조금은 생각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도 족밥은 아닙니다. 그리고 박철우도, 최근 경기에서 성공률이 계속 떨어지니까 지금 벤치로 물러나 있는데, 박철우는 사실 부진한 게 조금 티가 납니다. 박철우는 왜 부진하냐? 박철우는 김강국이하고 안 맞아요. 는 기본적으로 부진한데, 뭐 체력적인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김강국이하고 잘 안 맞습니다. 하고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황동일을 내야 되는데, 황동일은 토스에 대한 안정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딱 요 정도 상태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가 더 좋냐,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우리 카드의 승이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마이너스 핸디의 언더의 가능성도 보인다. 그러면 언더가 높은 이유는 한국전력이 박철우가 터져버리면 3대1로 잡아버릴 가능성도 조금은 좀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팀 다 리시브 라인이 완전히 안정적인 팀들은 아닙니다. 특히 더 불안한 쪽은 한국전력.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카드 승, 마인승, 언더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B랑 전자랜드는 사실 올 시즌에 맞대결을 펼쳤을 때는 전자랜드가 3번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전자랜드는 지금 원래 높이가 낮은 팀이었는데 이대현 혼자서 버티고 있었는데 정효군이가 지금 부상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높이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DB만큼은 안 됩니다. 그래서 DB 승을 본 이유는 딱 하나, 김종규도 있고 윤호영이 또 돌아왔고, 그 다음에 두경민이도 사실은 좀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좀 될 텐데 그래도 허웅이라는 메인 카드를 내세우고 약간 백업적으로 쓰기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자랜드의 상성, 두 팀 다 닥치고 공격하고 몰아치고 할 때의 상성을 본다면은 가장 무난한 거는 사실 오버 쪽이 좀 무난해 보이긴 합니다. 오늘은 뭐 요거 비슷하게 볼 겁니다. DB승을 빨갛게 딱 칠해드리고 싶은데 전자랜드랑 상성이 걸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요거 경기는 사실 오늘 좀 비슷하게 볼 것 같아요. DB가 우위인 것 같긴 한데 상대 전적이 불안하고, 그래서 대부분 오버를 찍는 뭐 그런 모습이 사실 좀 예상이 됩니다. 뭐 프로토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만약에 전자랜드 승을 찍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좀 용감하게 가는 겁니다. 국밥 배터라면 전자랜드 승 갈만합니다. 아시겠죠? 국밥 배터는
갈만합니다. 요거 좀 참고를 하세요. 요 정도 데이터만 나오더라도 국밥은 그냥 전자랜드 찍고 치우는 겁니다. 근데 국내 경기는 뭔가 터져도 터질 건데 터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오늘 기본적으로는 배당 대비 확률을 따진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DB 쪽으로 좀 몰릴 겁니다. 몰린다고 치면 사실 뭐 승패보다는 개인적으로 뭐 주력을 가라고 치면 근데 개인적으로 오바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하여튼 참고는 좀 해주십시오. 뭐 오늘 이거는 뭐 이 경기는 뭐 대부분 요 정도로 볼 거로 생각됩니다. 요 두 경기는 대부분 여기까지 볼 것 같고 요것도 비슷하게 볼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오늘 경기에서 나눠질 경기가 뭐냐, KCC랑 서울 SK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는 누가 유리하냐? 전력은 KCC가 유리하죠. 그러면 과연 진짜 전창진 감독이 과연 진짜 13연승 갈 수 있냐 이거죠. 13연승을 할 수 있냐, 요걸 봐야죠. KCC가 14연승이죠, 그죠? 요거 수정할게요. 지금 진짜 갈 수 있냐, 뭐 그거를 봐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하면은 12연승이니까 13연승 도전 맞죠? 13연승을 할 수 있냐를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바깥에 있는 요소만 따지면은 안영준이 지금 부상에서 복귀를 하는 SK고요. 그 다음에 송교창에 대한 결장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CC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거 계속해서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KCC 말고 SK 프랜승 쪽으로 들어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교창이 빠졌다 그러면 KCC에서 크잖아. 이정현하고 지금 유현준하고 송교창, 그 다음에 데이비스 또는 그러니까 뭐 라거나 둘이 중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한 명이 뭐 좀 변동이 있는 KCC인데 그 중에서 핵심 포워드를 맡는 지금 송교창에 대한 결장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고, 그 다음에 그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선영이 빠진 게 가장 크지만 사실 안영준이라는 공백도 사실 좀 큽니다. 포워드 쪽에 안영준이 좀 살림꾼 역할을 할 수 있고 수비 능력도 괜찮고 외곽슛도 때려줄 수 있는 안영준이 복귀하는 거는 큰 이슈인 건 맞아요. 그러면 오늘 경기 만약에 진짜 송교창이 결정하고 안영준이 부상 복귀한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보면 포워드 라인은 SK가 우위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네,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전부 다 이거 지금 SK 프랜 쪽으로 들어와라고 지금 손짓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SK 프랜으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세요. 지금 쭉 들어오세요. 밀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용병 상승이나 이런 거 보면 KCC가 밀릴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좀 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 좀 그러냐면 자밀원이가 지난 시즌에는 용병 MVP였는데 올 시즌에 고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이가 있는 애들을 못 막습니다. 캐디 라렌한테 원래 약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SK가 성적이 좋았으니까 최우수 용병을 받았는 거고, 실제로는 솔직히 캐디 라렌이 최고의 용병입니다. 뭐 외국에서의 그 해외에서의 인지도라든지 나머지 부분을 다 보더라도 창원 LG의 캐디 라렌이 최고의 용병인데 뭐 그때 좀 밀렸었는데 올 시즌에도 지금 대체적으로 KCC랑 맞대결을 할 때 보면 데이비스하고 자밀원이하고 붙으면 데이비스가 거의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용병에서의 매치업을 좀 이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라거나하고 자밀원이하고 붙으면 좀 박빙이거나 오히려 라거나가 좀 고전했어요. 근데 반대로 데이비스하고 붙을 때는 자밀원이가 좀 많이 고전한다. 특히 수비 쪽이나 리바운드는 오지게 뺏겼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닉 미네라스는 좀 다릅니다. 닉 미네라스는 사실은 데이비스랑은 상성이 좀 안 맞아요. 그러면 서로 다득점을 꺼낼 카드가 될 텐데, 만약에 라거나가 나와서 닉 미네라스를 본다 그러면 사실 둘 다 또이또이합니다. 여기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용병 맞대결에서 간다면은 라거나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경기는 KCC가 이기는 것까지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핸들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싸움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너무 SK 쪽에 좋은 뉴스, KCC 쪽에 안 좋은 뉴스를 냅니다. 문토토랑 전토토입니다. 이거 이 말 아프리카에서 제가 대놓고 쓴 거 제가 제일 먼저 썼습니다. 문토토다의 전토토입니다. 요거 조심하십시오. 좋은 기사가 문토토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SK가 플러스 앤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 포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정석대로 간다. 아시겠죠? 저는 그냥 좋은 기사가 나는 쪽으로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산 캔틴 설명했고, 모비스랑 오리온은
솔직히 뭐 모비스가 백투백인 것도 있는데 최근 그 영상 같은 걸 제가 아까 다시 본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기를 보면요 션농이 잘하는 건 많은데 네 추천 감사합니다. 션농이 잘하는 건 많은데 션농한테 너무 기대입니다. 이게 너무 삐대요. 이 새끼 너무 삐대가지고 션농이 아무리 득점력이 있고 뭐 리바운드도 있고 높이도 있고 하더라도 애들이 그냥 션농만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사실 고양 오리온은 높이가 좀 가지고 있는 팀이니까 함지훈하고 뭐 이승현하고 맞대결 하면 당연히 뭐 파워에서는 이승현 앞서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뭐 그런 데이터들을 빼더라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석적으로만 본다고 치더라도 모비스한테 뭐 오리온이 뭐 지금 뭐 밀릴 건 없다고 봅니다. 뭐 이대성하고 서명진부터도 사실은 뭐 이대성이 월등히 앞서는 카드인 거고 뭐 허일영이라는 외곽 슈터도 가지고 있고 뭐 최진수랑 맞붙게 될 텐데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최진수가 수비는 잘하지만 공격에서는 한계가 좀 보일 수 있는 카드라고 보이고 조금 더 뭐 하나만 더 보자면 뭐 골 밑에 높이 뭐 이종현하고 장재석하고 다 나왔을 때도 사실은 뭐 고양 오리온이 밀릴 건 없다. 밀릴 거는 고양 오리온이 용병이 병신인 거 하나뿐인데 사실은 승패는 사실 뭐 저는 거기서 거기라고 봅니다. 뭐 1.5 뭐 기준점 마이너를 모비스로 줬는데 1정은 오리온이 유리하고 용병은 모비스가 낫고 그래서 모비스 승을 많이 보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또이또이하다고 보고 오리온이 딱히 밀릴 건 없다. 그렇게 봅니다. 특히 뭐 국내 선수 매치하면서요. 여러분들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좋아 보이는 거 다 찍으라. 그러면 사실 배당 제일 큰 놈 오리온 승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션농도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뭐 이렇게 못할 겁니다. 백투백이니까 위력은 좀 감소할 거고요. 모비스가 지금 백투백 경기 하죠. 백투백이니까 위력은 분명히 감소할 거고 션농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모비스 입장에서는 분명히 마이너스가 될 거고 버논 맥클린 예전에 고양 오리온에서도 뛰었었는데 버논 맥클린은 포스트업은 잘 치지만 제가 볼 때는 공격 득점력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버논 맥클린한테도 최소 한 쿼터 한 10분 정도는 맡길 걸로 보이는데 그때 오리온이 확실히 점수를 차곡차곡 모으면 오리온이 뭐 밀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고양 오리온 승 뭐 언더 여기까지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은 그 최현실이가 있을 때는 우리은행이 좀 확실히 유리합니다. 근데 지금 최현실이 결전합니다. 요건 좀 큽니다. 근데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최현실이도 최현실인데 김단비가 자체가요. 김단비라는 선수 자체가 저 박혜진한테 좀 약합니다. 한테 좀 약해요. 좀 약합니다. 둘이는 항상 맞대결을 펼칩니다. 물론 올 시즌엔 지금은 전략이 좀 틀립니다. 신한은행이 여자농구 경기하는 거 잘 보시면 그 김단비를 최근에 센터로 씁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김단비 센터 뭐 이경은이나 뭐 포인트 가드 뭐 하나 내세워 놓고 나서 신한은행이 뭐 한채진이나 김단비가 공격할 때는 외곽에서 돌파하는 형태로 돌파를 하지만 수비를 할 때 보면 김단비가 센터를 막아요. 웃기죠. 김단비가 그 박지수도 막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고등학교 때까지는 센터를 하던 김단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 전략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사실은 요 경기는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김단비가 뭐 혼자 박지수를 막은 건 아니고 뭐 더블팀 붙어주고 했지. 그래도 어쨌든 빠른 트랜지션 그러니까 막 더블팀 막 보더라도 스몰 라인업으로 좀 나오고 있는 신한은행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변수가 생깁니다. 뭐가 생기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은행의 센터들이나 가드들 보면 뭐 김소니아도 마찬가지고 그 우리은행 또 수비할 때 보면 박지현이가 골 밑으로 좀 들어갑니다 요즘에. 그럼 얘들 박지현이 실제로 가드고 김소니아도 빠른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스몰 라인업으로 나왔을 때 우리은행한테 딱히 스피드로 앞설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신한은행이.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김단비 자체가 박혜진 선수한테 좀 맡겨요. 박혜진은 공격도 잘하는 선수지만 수비도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비를 잘하는 박혜진이 최근에 좀 살아났다 그죠. 그러면 신한은행 쪽이 김단비가 득점이 뭐 작게 나면은 뭐 한 10점 내외로 나올 수도 있고 원래 평소 같으면은 20점 정도의 득점을 김단비가 만들어내고 어시스트도 10개 정도를 해줘야 되는 게 신한은행인데 오늘 경기는 김단비 손에서 그만큼 점수가 안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은행한테 막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즘 수정할게요. 생각이 바뀌었네.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도 언더랑 마인승이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언더 나오고 치우지 않을까. 우리은행이 또 다득점까지는 또 뭐 좀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김정은 없이. 지금 박혜진이가 터지면 뭐 다르겠지만 하여튼 뭐 우리은행 우리 마엔 뭐 하여튼 이쪽으로 붙는 게 맞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은행이 좀 손쉽게 잡을 것 같은 경기는 맞아요.
아, 그럼 또 마이너인데. 하여튼 요 좀 오락가락 하는데요, 제가. 다득점은 안 난다. 그러니까 신한은행 분명히 김단비가 예전만큼 못할 겁니다. 이때까지 경기만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박혜진이한테 약한 애들이 좀 많습니다. 저 프로팀들, 각각의 팀들을 보면 박혜진이한테 약한 애들이 많아. 박혜진이가 누구를 잘 맞냐면 강하정이를 좀 잘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애들이 다 부산 쪽에서 좀 유명하던 애들이죠. 강하정하고 박혜진 아예 입단 동기고. 울산유진님 별풍선 5개 울산유진님 아이고 5개 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좀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전력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박혜진이가 2순위로 입단했고 강하정이가 1순위로 입단했는데 뭐 나머지 다 뭐 애들 다 또이또이하게 밀리는데 어쨌든 박혜진이가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는 외곽에 대한 폭발력은 없지만 골밑 돌파 그다음에 양손을 자유자재로 돌파를 해서 슛을 때릴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수비력입니다. 박혜진이가 인정받는 거는 그 부분인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박혜진이가 김단비를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유리한 거는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 사이드로 갈 거고 마이너스 NT까지 가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지금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5분까지만 받겠습니다. 이제 표 내리겠습니다. 표 내리겠습니다.